야, 이거 봐. 이 영수증에 써 있는 가격이 진짜야? 세상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니?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갔다가 지갑 다 털렸잖아. 여긴 완전 개꿀인데? 게다가 저 한국 드레스를 입었다고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도 있대. 여기 진짜 대박이네. 런던의 버킹엄 궁전은 꼴랑 담장 밖에서 구경하는 게다고. 파리의 베르사유는 입장료만 내도 지갑이 대성통곡한다며 고개를 젓던 미국인 커플 클로이와 올리버. 클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올리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눈을 비벼댑니다.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궁궐의 입장료가 고작 2달러라는 사실에 한 번, 그리고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이들이 마치 마법의 통행증이라도 가진 듯 성문을 통과하는 모습에 두 번. 그들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충격에 빠지고 만 것이죠. 서구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들에 지쳐있던 이방인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건 화려한 마철로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하고도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품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은 어떤 마법을 부려 이들의 완고한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린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지금 제 옆에서 입을 벌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남자는 제 연인 올리버예요. 우리는 지금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두 사람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지난 18일 동안 일본의 구석구석을 훑고 다녔거든요. 오사카의 화려한 네온사인부터 교토의 정갈한 사찰, 도쿄의 숨막히는 인파, 그리고 저 멀리 오키나와의 바다까지 말입니다. 남들은 일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꿈의 여행이라고 부러워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질려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올리버와 저는 원래 복잡한 도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빌딩 숲에 갇혀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여행이 아니라 무슨 고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일본 도시들이 보여준 그 정교하고도 차가운 친절 뒤에 숨겨진 묘한 거리감 때문일까요?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그들의 매뉴얼대로의 미소 앞에서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서울을 선각한 건 어쩌면 큰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서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계획도 없고 사전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저 비행기 노선이 있으니 가보는 것뿐이죠. 올리버는 아예 해탈한 눈치입니다. 클로이, 서울도 결국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아닐까? 그냥 적당히 쉬다가 집에 가자. 올리버의 말에 저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고 우리가 입국장을 나선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피곤에 찌든 눈으로 숙소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데 공항 안내데스크의 한 직원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보통의 안내라면 그냥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르쳐 주거나 책자를 하나 건네주는 게 전부일 텐데 이 직원은 다릅니다. 갑자기 서랍에서 지도를 한 장 꺼내더니 형광펜을 집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선을 그어가며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서 이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말은 잘 안 통해도 그 눈빛과 손길에서 전해지는 에너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공항 직원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펜으로 길을 그려주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작은 형광펜 선 하나가 낯선 나라에 막 도착한 우리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툭 하고 건드리는 기분입니다. 올리버 봤어? 저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아. 올리버도 놀란 눈치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중얼거리네요.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일본과는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어딘지 모르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정해진 선 안에서만 움직이던 도쿄의 적막함과는 결이 다른 생동감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웅장한 한강의 모습까지. 올리버,
저 강 좀 봐. 정말 거대해. 제 말에 올리버가 눈을 비비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사실 저희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거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서비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정작 사람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공항에서 만난 그 직원처럼 이곳의 공기는 어딘가 사람 냄새가 나고 따뜻합니다. 마치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해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며 기다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클로이, 어쩌면 이번 서울 여행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어. 올리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 근처에 내렸을 때 서울의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넘쳐납니다. 길을 물어보려 멈춰서면 지나가던 청년이 자기 일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길을 찾아주고 인자한 인상의 어르신이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짧은 한마디에 일본에서 느꼈던 그 고독한 이방인의 소외감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올리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서울은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몸의 긴장이 탁 풀려버립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 해도 코끝을 스치던 낡은 나무 기둥의 냄새와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저 낯선 이국의 풍경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뜨끈한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이더군요. 지난 18일 동안 일본의 차가운 다다미 방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굳어버린 근육들이 이 따뜻한 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올리버는 아예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클로이,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침대보다 이 딱딱한 바닥이 왜 이렇게 편안한 거지? 내 몸이 바닥으로 흡수되는 것 같아. 평소 깔끔을 떨던 올리버가 카펫도 없는 맨바닥에 얼굴을 부비며 감탄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집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구슬처럼 떨어지는데 이 작은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한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이 깊은 평온함. 도시를 증오한다던 제가 서울의 낡은 나무 기둥 아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어. 창밖으로 스치는 빗소리와 온돌의 온기 속에서 우리는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깊은 단잠으로 채워갑니다. 일본에서의 여행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관찰하고 긴장해야 했던 수행이었다면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휴식 그 자체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가뿐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올리버 역시 어제의 그 한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클로이, 오늘 우리 어디로 가볼까? 왠지 이 도시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우리는 한복을 대여해 입고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한복의 고운 색감과 부드러운 옷감이 몸에 감기는 느낌이 참 묘하더군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걸음걸이가 차분해지고 마음가짐이 경건해집니다. 광화문의 거대한 문 앞에 선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춥니다. 1395년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역사의 거대한 위용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서두르거나 타인을 밀치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긴 채 저마다의 속도로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매표소 근처에 다다르자 올리버의 표정이 다시 한번 일그러집니다. 이번에는 짜증이나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얼굴입니다. 클로이, 저기 봐요. 내가 영수증을 잘못 본 건가? 입장료가 정말 3,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올리버가 제 팔을 잡고 흔들며 묻습니다. 1인당 고작 $2 수준. 영국의 버킹엄은커녕 웬만한 도시의 박물관 입장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올리버는 연신 눈을 비비며 매표판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거대한 유적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전 세계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지? 올리버의 당혹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이 이번엔 동그랗게 커집니다. 오색 찬란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도 서지 않고 당당하게 무료로 입장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세상에, 클로이, 저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들어가요.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서구의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것은 신선함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심으로 다가옵니다. 전통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 이들에게는 문을 아예 공짜로 열어준다는 사실. 한국인들이 자국의 문화를 대하는 방식, 그 자부심의 깊이가 처음부터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홀린 듯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궁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마침 오늘은 궁중문화축전이 열리는 날이더군요. 광화문을 지나 흥내문을 거쳐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 거대한 박석 위로 수만 명의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인파 속에서도 묘한 질서와 평화가 느껴집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다다르자 웅장한 국악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올리버는 이제 카메라를 들 생각도 잊은 채 넋을 잃고 있습니다. 600년 세월을 견뎌온 검은 기와지붕의 곡선이 푸른 하늘을 가리며 우아하게 뻗어 있고 그 아래로 한복을 입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클로이, 여긴 정말 이상해. 분명 도시 한복판인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떨어진 것 같아. 올리버의 말대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만큼은 1395년의 고요함과 축제의 활기가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전통 공연을 관람합니다. 화려한 복장이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그 주변을 에워싼 외국인 관람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몸짓 하나하나를 눈에 담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끄는 건 한국 어르신들의 태도입니다. 한복을 입고 서툰 걸음으로 궁을 거니는 우리를 보며 어르신들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십니다. 아이고, 예쁘네. 잘 어울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눈빛에서 전해지는 환대에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일본의 사찰들이 칼로 자른 듯 정교하고 차가운 인공미를 뽐냈다면 이곳 경복궁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수정전 누가 갈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히는데 바람에 실려오는 오래된 나무 향기가 마음을 정화해주는 기분입니다. 올리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입니다. 클로이,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가 왜 도시를 싫어했는지 말이야. 우리는 사람들의 온기가 없는 차가운 건물들만 봐왔던 거야. 그런데 여기 서울은 달라. 여긴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거실 같아. 사람들이 모여서 숨쉬고 웃고 서로를 환영해주는 그런 곳 말이야. 경복궁의 웅장한 근정전 앞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문화적 폭발 그 자체입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은 짙은 감청색 기와지붕의 곡선과 맞닿아 있고 그 아래로 오색 찬란한 한복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더라고요. 올리버는 이제 아예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60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이 신성한 공간에서 현대의 관광객들이 마치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광화문 광장 쪽에서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달려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육중한 역사를 무게를 지닌 광화문 바로 앞에서 힙합 비트에 맞춰 몸을 날리는 비보이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중력을 거스르며 바닥을 휩쓰는 청년들의 역동적인 몸짓과 그 뒤로 묵묵히 서 있는 조선의 정문.
이 비현실적인 대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광경에 올리버가 전율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클로이, 저것 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는 교토의 사찰 앞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엄숙하고 폐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이 거대한 유적을 박물관에 가둬두지 않고 이렇게 젊은이들의 심장소리와 섞어버리다니 정말 미친 듯이 멋진 나라예요. 올리버의 말대로입니다. 이곳에서 전통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이 비보이들의 현란한 회전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서로를 보듬는 이 파격적인 포용력.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깨닫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최첨단 반도체나 화려한 빌딩 숲에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을 오늘로 끌어와 누구나 즐기게 만드는 이 넉넉한 마음의 여유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세종대로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일본의 거리들이 자로 잰 듯 깨끗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개인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다면 서울의 거리는 거대한 하나의 거실 같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길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올리버는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관찰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클로이, 이 사람들 표정 좀 봐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정말이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깔깔거리며 사진을 찍다가도 금세 그 대화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 서로의 눈을 맞추는 사람들. 광장 한쪽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란히 앉아 간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은 분수대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활기, 그 생동감, 도시를 싫어한다던 올리버의 눈이 어느새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라면 금싸라기 땅인 이 도심 한복판에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쉼터를 내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이 나라의 품격, 고작 $2의 입장료로 전 세계인에게 조상의 유산을 개방하고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료 입장을 허락하는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배짱을 가진 걸까요? 아니, 그건 배짱이 아니라 확신인 겁니다. 우리 문화는 가둘수록 빛나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더 찬란해진다는 그 깊은 자부심 말이죠. 올리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클로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항상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관찰자였다면 여기 서울에서는 자꾸만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참여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의 고백에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혐오했던 도시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곳 서울에서는 사람의 체온을 담은 거대한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왕이 거닐던 길 위에서 현대의 청춘들이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어르신들의 인자함. 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조화가 서울이라는 도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심장, 청계천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믿을 수 없는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계천의 물결 위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그동안 알아온 도시라는 단어의 정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3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거예요. 일본에서의 18일, 그 치열하고도 정교했던 여행의 기억이 이 작은 물가에서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빌딩 숲 한가운데서 랜턴 하나에 의지해 책장을 넘기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서린 그 평온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올리버, 저기 좀 봐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책을 꺼내 읽고는 다시 제자리에 돌려두고 있어요.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이런 신뢰가 가능하다니 정말 믿어지나요? 제 물음에 올리버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건 답답함의 한숨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뱉을 수 있는 항복의 선언 같은 것이었죠. 그는 벤치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 두 사람에게 도시는 언제나 도망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이기적인 경적 소리,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 낡은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스마트폰 대신 서로의 눈을 맞추고 차가운 벽 대신 따뜻한 물가로 모여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청계천의 조명은 더욱 은은해지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물소리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려옵니다. 문득 아침에 보았던 경복궁의 비보이들이 떠오르네요. 600년 된 기와지붕 아래에서 춤을 추던 청춘들, 그리고 지금 이 현대적인 물가에서 고전적인 책을 읽는 시민들. 서울은 과거를 박제하지도 미래를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올리버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한옥방 온돌의 그것과 참 많이 닮아 있네요. 클로이, 나 사실 공항 직원이 그려준 지도를 아직도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 형광펜 선 하나가 우리를 이 모든 풍경 속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일본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서울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어요. 이 도시 자체가 우리를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올리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우리는 일어설 줄을 모릅니다. 일본 오사카의 화려한 간판 아래서 느꼈던 그 고독함, 교토의 고요함 속에서 마주했던 이방인으로서의 거리감이 이곳 서울에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단돈 2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료로 만난 거대한 역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도서관, 그리고 길을 잃은 이방인에게 기꺼이 형광펜을 들어준 이름 모를 직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려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리버, 당신 이제 도시 싫어한다는 말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처럼 건넨 말에 올리버가 환하게 웃습니다. 맞아요. 난 여전히 도시를 싫어해요. 하지만 서울은 예외로 둬야 할 것 같아요. 여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18일간의 긴 여정, 그 피로와 불신을 보상받기에 이보다 완벽한 마무리는 없을 겁니다. 떠나는 날 밤, 짐을 챙기며 올리버가 창밖의 서울 야경을 오랫동안 응시합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한옥의 온기가 있겠지요.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다정함이 빛의 입자가 되어 서울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클로이, 우리 꼭 다시 와요. 그땐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이 공기 속에 더 오래 머물다 가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 갑니다. 서울은 나에게 인생 최고의 여행지였다. 도시가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준 곳.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작게 손을 흔듭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으로 남았습니다. 단돈 2달러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무료로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마법 같은 도시. 서울은 저에게 그리고 올리버에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울. 당신이 보여준 그 찬란한 온기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클로이와 올리버를 실은 비행기가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뒤로 한 채 고도를 높입니다. 도시라면 진저리를 치던 이방인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건 화려한 마철루가 아니라 그 불빛 아래를 채우고 있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이들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 좋은 여행객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이방인에게 정성껏 길을 그려주던 그 공항 직원의 손길, 600년 역사를 단돈 2달러에 내어주는 넉넉한 인심, 그리고 도심 물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나누는 시민들의 품격까지. 이 모든 풍경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바로 당신들께서 평생을 바쳐 읽어오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 이토록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굽은 허리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은 사람을 안아주는 도시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평화로운 일상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쏟아내는 찬사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가장 뜨거운 헌사이자 존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 한 줄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서로의 삶을 다독이는 귀한 지혜의 나눔이 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자식 걱정, 나라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으셨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평온한 잠자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굳은 살 박인 손마디와 깊은 눈가주름이 이 나라를 이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커다란 자랑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대서사시입니다.